중조실 32권 중종 13년 4월 17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삭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유인숙이 아래기라. 민생의 고난과 풍속의 퇴폐가 지금보다 더 극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생각하건대 관리가 제대로 봉행하지 못하므로 위의 기호화가 통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충청도 관찰사 이세은과 도사 박세희는 즉 모두 시종으로 한 지방의 도를 말하는 것이다.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풍속에 관한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년 내에 젊음만 겨우 마련되었고 그 효과는 보이지 아니하니 후에 와서 계승할 자가 어찌 꼭 훌륭하리라고 기필하겠습니까? 감사를 2주년에 채직하면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 김정은 아래기라. 신이 들으니 조종 때에는 일찍이 감사는 구임으로 부윤과 목사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구임하는 법을 세우지 아니하면 신구 감사가 모두 현재라도 그 시정이 서로 달라 백성은 실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자의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학교를 일으키고 풍화를 고취하며 적극 힘써 피폐되었던 한도가 거의 흥계할 기미를 보이므로 민간에서는 대치를 기대하였는데 간혹 교활한 무리가 그 자세하고 밝음을 미워하여 그 교체기가 박도하자 개만의 달을 세며 김은 석 달 남았다 한다 합니다. 하였는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정경 이인이 아래기라. 이는 곧 신이 들은 말입니다. 본도의 백성이 간교한 수령들과 함께 그가 채임되는 것을 기뻐하여 이르기를 김은 석 달 남았다 한다 하니 어찌 이와 같은 각박한 풍습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정이 아뢰기를 근래에 들이니 여항 시정 사람도 모두 전과 달라 효행과 선행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사류 소자들도 소학을 준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성상께서 만일 이 기회를 잃지 않고 더욱 성하게 힘을 다하여 호오의 분별을 밝힌다면 어찌 다스림이 옛 성대와 같지 않음을 걱정하겠습니까? 하고 이인은 아뢰기라. 온통하고 억울한 백성은 한없이 많은데 비해 백성을 사랑하는 수령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간혹 수령의 독해가 있으면 어리석은 백성은 억울함을 풀고자 감사에게 정소하나 수령 등은 항톡속이 되어 이들은 수령을 고사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소문나지 않게 하고 반드시 묵살시킵니다. 감사가 차사원을 정하여 조사하도록 하면 차사는 끝내 숨기니 어찌 이처럼 온통 가련한 일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강직하고 밝으면 이 폐단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라. 대강이 바르고 조정 백관이 그 직책에 합당하면 내외가 다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우를 합병하지 않고 또 감사를 구임시키지 아니하면 신은 다스릴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정성을 두는 일은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상께서 어찌 중의에 화합되는 자와 중의에 화합되지 않는 자를 모르시겠습니까? 옛말에 얻기 어렵고 읽기 쉬운 것은 시기이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혈기 역시 성하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세월이 지나서 혈기가 쇠해지면 비록 분발하고자 해도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시기를 쉽게 얻을 수 없으면 아시고 또 지금 시세를 보아 그 실제를 알고 등용한다면 인물이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성상께서 마음속으로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의심할 것 없이 등용해야 합니다. 대저 사람을 등용하면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크게 쓸만한 사람이라면 낮은 직책에 오래 두지 말고 하루빨리 승급시켜야 할 것이요. 만약 특별히 어진 사람이라면 촉탁할 필요 없이 적당한 직에 기용하여서 오래도록 승진하지 않아 10년이나 혹은 종신토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별신은 인재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들의 의논한 바 재행 있는 사람을 첨가하여 친히 대책으로 뽑는 것은 더 없이 아름다운 일이라 아랫사람이 지극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전에 이미 전교를 받았으나 분명히 결단하는 뜻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계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남군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사람을 뽑는 일은 한나라 이후에는 시행한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간에 대명회전을 보니 그 중에 본조에서 처음으로 혈량과 방정과 효렴과 역전과를 만든 일이 있었고 송나라 부필은 직은 극간과도 등용된 일이 있으니 근세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첨가하여 뽑은 이런 과목의 규범을 무너뜨리지 않음이리까. 만약 이와 같이 뽑는다면 필시 모두 한 가지 재능을 지녀 쓸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요 대현인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이 실제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사람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인재를 뽑는 일에 대해서는 필시 의논이 일정하지 못하여 오래도록 정하지 못한 것이라 속기 결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7일 얼리오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전일의 하교에 지금 정조사의 서장관 안중손이 문견한 사실을 기록한 것에 3일 동안 애도하여 백가는 각각 그 사에서 자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 하니 이 제도가 몹시 아름답다. 우리나라도 이를 쓸 수 있겠는가 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증언과 다른 바 있어 이문에 있는 아문에 있는 관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종친 및 군위의 지계 같은 것은 모두 거숙하는 것과 음식의 받음이 어려우니 3일장은 그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오래 걸리는 상사에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의논하여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승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7일 얼리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평안도 우후 이해는 경우는 외란 때 온 성을 함몰당하게 하여 신들을 크게 잃은 사람이니 등용할 수 없습니다. 나간 군수 김응벽은 일찍이 시종으로 있던 사람이나 지금 그 행실을 보니 참으로 무상한 자입니다. 사류에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응벽은 후처는 곧 유인분의 딸이다. 어레년 봄에 중이가 고리되어 비를 간택할 때 인분의 딸이 선에 들어 그의 입궐하게 되었다가 중되었다. 이에 응벽이 그를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의논하는 자들이 부영이 자제를 위해 며느리로 맞아 순례대로 성혼한 자라면 말할 것 없겠지만 응벽은 일찍이 시종의 바늘에 있으면서 인분의 딸이 입선되었을 때 자태가 아름다운 것을 듣고서 출가를 허락하자마자 그에게 장가들어 그 용심이 무의에 가깝다 하여 사론이 매우 그르게 여겼다. 응병은 그러다는 평을 들어도 오히려 경계하고 뉘우치는 일이 없이 비록 100사람이 비난하더라도 이처럼 아름답고 명철한 부인을 얻어 100년을 해로하니 만족하다 하여 당시의 인원이 더욱 그를 그르게 여겼다. 김사결은 지금 상원 군수가 되었는데 달수가 차지 않아 승직이 부당하고 또 그 인물이 방정하지 못하고 경망한데 상원은 근래 너무 잔패하니 사결은 결코 소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채직하소서. 공조판서 조원기는 청덕은 있으나 줏대가 없는데 이제 육경이 되었으니 상상의 밝으신 지인지감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복경, 박백은 이 고의 일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해가 남방에 있을 때의 실수는 내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버릴 수는 없다. 김응벽의 지금 실수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종전에 시종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전일의 시종이었다 해서 허물을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수령으로 부임한 지 이미 오래됐으니 채직할 수는 없다. 김사결은 그 인물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어찌 상원군수야 될 수 없겠는가. 시종 등이 지금 타모의 풍속이 있다고 자주 말하는데 조원기는 청백한 인물이 있으므로 높이 권장하여 발탁하였다. 내 스스로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증조7월 32권 중종 13년 4월 1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기준이 아래기를 무오년 이후로 사계가 참혹하게 되었습니다. 부영이 자제를 가르치되 과거의 일만 권면하고 모두 장말을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대개 이와 같으므로 폐조의 혼란한 때를 당하여 한 사람도 과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걸주가 임금이 되어 악행을 자행함이 또한 극심하였어도 오히려 용봉 비간의 충신이 있었으나 폐조 때는 한 사람도 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악행이 극심할 때는 간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악행이 극심하지 아니할 때도 간하는 자가 없고 농만 없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란을 치렀기 때문에 상상께서 비록 높이 권장하여도 흥겨는 사람이 되게 드무니 지금은 모름지기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배양하지 못하면 누가 옛사람과 같이 과감하게 말하겠습니까?
대개 한 세대의 일은 임금의 인지 배양 여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진실로 높이 권장하여 배양한다면 자연 공론이 밝아지고 사람이 모두 흥기할 것입니다. 하고 영사 신용계는 아래기라. 정직한 기후는 의당 양성해야겠지만 중후한 기계도 그 사이에 유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기풍만을 양성한다면 저상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때에는 남의 과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중후한 풍속에 함께 유행하게 되어야 국세가 견고할 것입니다. 하고 기준은 아래기라. 정직한 기계와 중후한 기풍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중후의 폐단은 느슨한 데 있는 것 같고 정직의 폐단은 각박한 데 있는 것 같으나 그 근본은 대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이른바 중후라는 것은 응이 기강을 정돈하는 것이니 어찌 후세에서 구별되는 바가 없이 세월만 천연한 것과 같겠습니까? 위원 정론과 자인, 돈후가 반드시 서로 도와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학의 선비가 어찌 지나치게 정직한 흠이 없겠으며 그렇다고 해서 어찌 반드시 충우를 가지고 그것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과실을 논함에도 직척하여 비하지 않는 것을 임금은 미처 기르지 못할까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중후란 말을 가지고 참된 고듬을 비난한다면 이는 그들의 길을 꺾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황보규는 그를 보니 재변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도둑이 횡행하는 것은 자목 간신들이 중한 권세를 쥐고 있는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늘에 와서 재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무슨 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다. 무릇 간신히 중한 권세를 쥔 것은 반드시 그 연유가 있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권병의 기초는 오직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만약 부당한 것으로 돌아간다면 이 안이 큰 잘못이랴 하였다. 용계가 아뢰기를 근래의 태백의 경천이 또한 작고 재변이 끊이지 않으니 과연 무슨 연유입니까? 우리나라 권문의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권세를 남용하는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권병을 잡은 자가 혹시 착한 사람이 아니면 국사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고 정은 양팽소는 아뢰기를 병고는 까닭없이 나지 않는 것이라 어찌 그 연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 어찌 중한 권세를 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은 태평성대라 공론이 성행할 때 어찌 탄핵의 논란이 없겠습니까? 지금 백성이 실제 혜택을 입지 못하여 그 궁색한 살림이 형언할 수 없으나 성상께서는 친히 보아 알지 못하시니 이 어찌 근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옛 말에 용도를 절감해 백성을 사랑한다 하였거니와 지금 사방에서 다 바쳐오는 곡물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진실로 용도를 절감하여 공물을 경감한다면 이 역시 백성을 사랑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민생이 고달프고 재변이 끊이지 않으니 태평성대란 말은 마땅하지 않다 하였다. 용계는 하르기를 김안국은 경상도에 있어 밤이 늦도록 자지 않고 정무에 힘쓰니 이런 사람은 3년이라도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어질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경상도는 지역이 넓고 백성이 많으니 부윤을 겸한다면 나누어 이 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릇 1년의 기간 동안에 공사를 많이 마치지 못할 것이니 단지 1년 만에 채직하면 불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노병한 사람이라면 순안을 좋아하지 아니할 것이니 병을 휴양하는 장소로 삼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장마는 의장에 참여해 서 있는 말이다. 말이 한 번이라도 소리를 질러 울기만 하면 쫓아버리는 것이 예의였다. 당나라의 정서 이 인도가 여러 사람에게 협박하기를 입장한 말을 보지 않았는가? 소리만 지르면 쫓겨나는 것이니 그대들도 내가 하는 일에 말썽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하였다. 대개 화를 두려워해 직관하지 못함을 비유한 것이다. 현조실월 32권 정종 13년 4월 1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정은 양평손이 아래기를 신이 경륜에서 우연히 태평성대란 말을 하였습니다. 대간의 측에 있는 자가 비록 요순의 세상에 있더라도 헤아리지 못할 화단이 조석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신의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좌우가 관청하는 자리에서 실현한 것은 역시 큰 잘못이므로 감히 피혐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태평성대란 말은 상하가 모두 하지 않아야 할 말이다. 그러나 우연히 한 말이니 피험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실록 32권 증종 13년 4월 1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형조가 아래기를. 경상도 동래에 사는 이 춘무는 죄인을 숨겨준 양민으로 정가 사변하게 됐는데 그의 아내 성씨가 효녀라하여 정문을 내리려 하는 중이므로 본도의 감사가 특별히 그의 입거를 면제해 줄 것을 개청하였습니다. 만약 그 아내의 영고로 입거를 면제하자니 춘무의 죄는 마땅히 풀어주지 말아야 할 것이요. 만약 춘무의 죄로 그 아내가 함께 사변하게 되면 또한 선행을 권장하는 뜻이 없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대신들에게 널리 의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이 일은 일찍 해조에 계하한 것이니 해조에서는 마땅히 공사로 하여금 정부가 보고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8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랬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8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이 희민을 사고는 정원으로 이 충곤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8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전라도 남원부 대곡리에 있는 명암이란 바위가 나흘 동안 계속 울었는데 그 소리는 큰 종을 살며시 치는 것 같았다. 이런 일도 있어. 진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승지 김정희 아래기를. 어제 이조판서 안당이 외방의 인재 청가하는 일을 이미 감사에게 하유하였고 경중에서 성균관 사학으로 하여금 청가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사학은 연수한 유생을 여기에서 모아 가르치다가 성균관에 올려 보충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성균관만 들면 사학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성균관에서 청가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경서에 밝고 덕행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하유하신 본의를 공고하면 비록 한 가지 제의를 지닌 자라도 채택하려는 것이라고 보는데 성균관에서만 사람을 청가하게 하면 그 길이 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조 예조 성균관으로 하여금 청가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청교하였다. 그 전지에 이르기를 취도의 급선무는 인재를 구함에 있으니 온갖 방법을 다해서 구해야 한다. 외방은 이미 각도 감사에게 하여하여 초야의 모친 선배라도 한 가지 제2의 이상을 갖춘 자는 모두 찾아내어 아래게 하였거니와 경도는 인물이 모인 곳이요 학교는 현사가 모인 곳인데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으니 한 가지 제2의 이상을 갖춘 자로서 채용할 만한 자를 상세히 알아보고 살펴서 빠짐없이 찾아내 청거하여 어진이 구하기를 목마른 같이 하는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랬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고 또 아래기라. 형조참이 김말무는 현관에 불합하고 사이 박수강은 송관에 불합하고 병조정량 박육은 정조에 불합하고 호조 좌랑 안처명은 공조좌랑 심광무는 육조에 불납하고 사섬정 이세홍은 장관에 불납하고 내섬청정 박기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이니 모두 채직하소서. 예빈부정 최세진은 간세하기 짝이 없고 사도첨정 안숙은 군기판관 나집 군자판관 이수장은 탐호하며 잔인하니 모두 파직하소서. 의금부도사 이해난종 이충 정수강 권순형은 조옥 난관에 불합하며 성공감 청정 김우근은 망령되어 조관에 불합하며 종묘서 령 홍경창은 비록 문신이나 본래 탐하고 야비하여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며 사도 주부 이속은 건방지고 망패하니 모두 개정하소서. 이들은 물론에 오르내린 지 오래되므로 대가는 부득이 논박하는 것입니다. 서슴없이 결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말문, 박육, 이세웅은 모두 전과 출신이니 어찌 소임에 불합하겠는가.
서명, 광문, 수강 등은 비록 무능 출신이기는 하나 또한 어찌 불합하겠는가. 최세진은 그 인물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4대 1이 지극히 중요하니 그 직을 파할 수 없다. 박기, 안승, 나직, 이수장, 김우건, 홍경창, 이석 등은 어찌 백집사가 될 수 없겠는가. 경력, 교원, 순형 등 5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대저 의건부의 공사는 당상이 다스리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사람들도 그 임무쯤이야 감당할 수 있다. 나머지도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청렴을 높이고 오탁을 없애미 비록 악을 막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아름다운 교화를 이루는 일이니 또한 군자가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고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이다. 그늘에 와서 언론을 담당한 자가 지금의 쌓인 배단을 믿게 보아 하루아침에 없애고 싶으면 생각을 하나 한각 공의만 믿고 과격하게 논란하에 너무 지나치게 탄핵한다. 이 때문에 벼슬에 있는 자가 비록 그 직사에 부지런하고 탐의 풍습이 좀 수그러지기는 하나 논박을 입은 사람이 허물을 들으면 개과천선하는 것이 유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서로 헐뜯음으로써 그 원한이 깊어진다. 비록 배척을 당하지 아니한 자라도 스스로 안심하지 못하니 대신 낸 자가 어찌 그 몸을 용납하여 지위를 보존만 하여 아무도 시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가만히 앉아서 덕실을 보고만 있는 것인가. 위로 군덕을 보충하고 아래로 민심을 진정시켜 치화를 밝히는 것이 참으로 급습무다. 증조 10월 32권 충정 13년 4월 20일 무장 두 번째 기사 대사관 김양진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 윤이 말하기를 그 덕이 일정하면 동할 때마다 길을 하지 않음이 없고 그 덕이 변덕스러우면 동할 때마다 흉하지 않음이 없다. 하늘은 오직 덕에 따라 재앙과 복을 내린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순수하신 성덕으로 즉위하신 이래 공검을 수선하여 민중을 권장하였으며 사치하고 화려한 것이나 진귀한 법무를 한결같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하는 것은 경연이요 일삼는 것은 도학이요 친하는 것은 유생이라 그 말 건너 생각을 열어주고 다스리는 도리를 공구하며 뜻을 독실히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스림에 두드러진 효과가 없고 천변 무리가 갈수록 더하며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생이 고달프니 이는 하늘이 전하를 경계함이 분명합니다. 병자년에는 원묘의 변이 있었고 정축년에는 태묘의 향사를 당하여 뇌시가 도망갔으며 월전에는 능침의 짐승의 이변이 있었고 지금 여름 대제를 당하여 희우가 묘문에 이르러 곧 죽었으니 무슨 병계가 이처럼 많이 능묘에 발생한단 말입니까? 이는 조종이 전하에게 노염을 품어 그 제사를 허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하늘이 경계하고 조종이 노여하는데도 오래도록 그 노위를 보위한 것을 전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자가 임금의 뜻이 정해지면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하였는데 그늘이 일로 보면 재상은 대제의 날짜를 고치는 것이 불가하다고 시종은 이미 대변을 만났으니 다시 날짜를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여 그 의논이 각각 달랐습니다. 전하께서는 혹 이것을 따르고 혹 저것을 따르면서 적종하는 바가 없다가 사세가 급박해서 갑자기 대제를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전하께서 대제에 앞서 미리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자가 또 말하기를 의리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여러 의견에 현혹되기 쉽고 지 이를 먼저 정하지 아니하면 선을 지키다가 변할 수 있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자세히 살피소서. 옛 말에 임금은 그 임금 노릇의 어려움을 알고 신하는 그 신하 노릇의 어려움을 알면 정사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은 덕에 힘쓰게 된다 하였는데 지금 전하께서 과연 그 어렵다고 한 까닭을 아십니까? 지금의 대신도 능히 어렵다고 한 까닭을 알고 있습니까? 비록 전하께서 혼자 그 어려움을 안다 하더라도 신하가 간혹 그렇지 못하여 시위 소천을 편히 여기고 구차함을 좋아하고 소강이 만족하고 기강을 소홀히 여겨 그대로 인순하여 세월만 보내면서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전하께서 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신도 도리가 아닌 것으로 보좌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아직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도움이 없고 또 조정의 기강을 세우지 못하여 퇴폐해지고 변통에 어둔가 하면 행동과 마음에 의문이 있어 고개를 숙이고 배회하며
엿보다가 일에 임해서는 위축되고 맙니다. 정사가 퇴폐되어도 걱정할 줄 모르고 기강이 날로 무너져가도 구하지 아니하며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형제가 서로 해쳐 인륜이 끊어져도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그 불경이 또한 지나치지 아니합니까? 무릇 기강이 무너지고 풍속이 퇴폐해지고 민생이 시름에 잠겼는데 하늘의 견책을 면하고자 하며 조정이 헌양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전하의 마음이 전일하지 못하고 대신 또한 협력하지 아니하니 신등은 진실로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실제로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하늘의 인애한 마음을 저버리지 말 것이며 예로서 조종을 공경하여 엄밀히 도와주는 조종의 사랑을 거스르지 마시고 더욱 근실하고 경계하며 분별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이치를 공부하고 지혜를 기르고 뜻을 정하여 그 지킴을 견고하게 하며 자신을 알기에 더없이 밝고 도리를 지킴에 더없이 독실하며 큰 도량으로 널리 받아들여 남의 선행을 길러주고 분발하고 과감히 신뢰하여 그 덕을 선양하여 어질고 재주 있는 인재를 널리 불러서 열어지기 위해 안침과 동시에 원대한데 뜻을 두고 규모를 넓히며 변통을 알고 성심을 힘쓴다면 재변이 상서로 변하고 풍속이 후하게 되어 덕화가 통할 것이며 기강이 이로부터 서고 민생이 이로부터 안정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의 말이 지금의 파도는 바로 지적하였다. 내 마땅히 살피리라 하였다. 윤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주청사 이 계명과 이 사견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상이 모하간에 나가 칙서를 맞았다. 윤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증공이 강령전에 나아가 고명과 관독을 받고 이어 내외 명부의 축하를 받았다. 황제의 고명에 이르기를 우리 조정이 천도를 봉행하여 이니 만방으로 덮음으로 봉작의 은혜가 멀다고 해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네 자를 주봉하는 의식은 오직 예의 지국에만 특별히 시행하노라. 성헌이 구전하니 잊어서는 안 된다. 너 윤씨는 곧 조선국의 배신 윤지임의 딸로서 내 칙을 따라 어진 임금의 계배가 되었는데 내정에 마땅하고 치화에 도움이 있으리라. 이에 특별히 국왕의 청에 따라 조선국왕의 계비로 보응하고 고명을 내린다. 순종함으로 임무를 삼았으니 일찍이 어미의 훈계를 들었고 경계로 서로 도우니 또한 제사가 내주를 힘입으리라. 언제나 공경하고 삼가 다같이 아름다운 상서를 맞이하리로다 하였다. 하사한 관복과 물건은 주관 일정 대홍저사 협 대삼 일건 청저사 채수 권금 적계 협배자 일건 청성나채수 권금 적계 하피 일건 녹세화 저사 채수 적계 단삼 일건 홍암 화저사 협오아 일건 청암 화저 사엽군 일건 아홀 일부 금추두 한개 잡색 저사 네필 잡생나 네필 서양포 10필 등이었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좌찬성 이 계명이 아르기라. 신이 이제 본수 밖의 직책을 받았는데 감히 사양합니다. 아니 사양하지 말라 잔교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홍문관포제약 조광조 직제학 윤헌필 전한 김정국 은교 유인숙 부은교 신광헌 교리 민수원 부교리 임권 기준 박사 권운 정자 이인 등이 아래였다. 대사는 말세에 나온 일입니다. 3대 임금은 비록 즉위한 후라도 대사를 베풀지 않았는데 진의 2세에 와서 비로소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비록 조그만 경사가 있어도 반드시 대사를 베풀어서 소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지금 대사를 베푸는 일이 있음을 듣고 신등은 몹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경련에서 하교하시기를 대사란 소인의 다행이요 군자의 불행이라 임금이 즐겨 할 일이 아니다 하시므로 신등은 이를 듣고 마음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는 일은 전일의 하교와 어긋남이 있으니 신등은 실망을 참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형을 받는 것이든 곧 떳떳한 도리인데
국가의 경사가 그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적 국가가 구차한 풍습을 인습하기 때문에 경사만 있으면 소인들이 모두 앞으로 대사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악행을 뉘우치고 경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건일에 또 대사의 의논이 있으니 소인은 피식 고의로 주의 악을 범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대사란 양민을 극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국가의 경사가 소인들의 즐거움거리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습니다. 처음 중궁을 책봉할 때 이미 소방이 있었는데 어찌 다시 구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호오와 상벌의 권한을 잡아 아랫사람이 짓는 선행과 악행을 일치로 헤아려 처리하면 선한 자는 권장되고 악한 자는 징계될 것인데 하필이면 꼭 대사를 써야 하겠습니까? 백간의 가하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현재 7월 30일 중종 13년 4월 20일에는 개축 5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조아의정 신용계가 아뢰기를 이제 정교를 드리니 앞으로 신축년 전례에 의하여 대사를 반포할 것이라고 하는데 무릇 황제의 명을 받아 소청한 바의 윤호를 받게 된 것은 과연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의를 정한 에는 그 중한 것이 처음에 책봉에 있으니 지금 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마땅히 대사를 신중히 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금이 관작을 주시면 비록 일자 1급이라도 신중을 요하는 것이요 백간의 가자 역시 줄 수 없습니다. 하니 찬교하기라. 옛 사람이 대사를 자주 내리지 않는다 하였듯이 임금이 큰일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쓰는 것은 잘못이거니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역시 불가하다. 지난 해에는 소방에 그치고 말았으니 지금 대사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백간의 가자 역시 무방한 것이다 하여 현재 7월 30일건 중종 13년 4월 20일에 개축 6번째 기사 대사원 이장군 대사관 김양진 지비 정충량 장량 유옥 민수전 헌남 유용건 지평 이정 정은 최산두가 아뢰었다. 대사란 임금이 할 일이 아닙니다. 대사가 없는 나라는 정사가 반드시 공평하고 정사가 공평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황제의 명을 받은 일이 몹시 중대하기 때문에 대사를 반포한다고 하나 지난해 책봉할 때 도주의 2하를 모두 소방하였으니 대사란 본래 부당한 것인데 어찌 2차례씩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관작도 외람되게 더 할 수 없는 것이라 백간의 가자 역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대사를 자주 내려서는 안 되니 자주 내리는 것은 잘못이나 응당 대사할 일에 대사하지 않는 것도 불가하다 하였다. 대신과 대간 홍문관이 다시 하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도죄는 대명률의 5형,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중의 하나로서 1년에 반년 간격으로 3년까지 있는데 비교적 중한 죄로 각 관의 노역에 처하게 한다. 중조 7월 30일건 중종 13년 4월 20일에 개축 7번째 기사 정원에 함께 아뢰기를 대사와 백관의 가자에 대한 일은 대신이 두세 번 아뢰었고 대간 시종이 또한 말하였으니 이는 조정이 모두 말한 것이라 윤호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찬가기를 조정조의 일과 내 뜻은 정원이 이미 알 것이다 하였다. 현재 7월 30일건 중종 13년 4월 21일 개축 8번째 기사 상이 건장전에 나아가 백관의 축하를 받고 드디어 대의사를 반포하는 교서를 내렸다. 그 교서에 나라는 가정을 근본으로 삼으니 그 내화가 이미 중궁에 나타났고 천자가 고명을 내려 경사를 베푸니 그 깊은 은총이 멀리 우리나라에까지 미쳤다. 이에 그 황제의恩총은 실로 종묘에 관계되는데 내 미미한 몸으로 6대의 대통을 이어받아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 밤낮으로 몸둘 바 없이 걱정하였다. 바야흐로 음화의 도움만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중공의 권리를 당하였다. 내 외의 정사는 내가 홀로 다스리지 못하므로 곧 습득을 구하여 비로 책봉하였도다. 이에 널리 경내에 알려 그 인륜의 처음을 바르고 이와 같은 사유를 갖추어 황조의 고명을 청하였더니 지금 그 사신이 돌아왔는데 황제는 그 소청을 윤허하였다. 고명과 관복을 내리고 아울러 융숭한 선물을 하사하였으며 또 자상한 치교까지 내렸다. 이처럼 비상한恩총을 생각하니 실로 더 없는 경사이다. 그것을 어찌 나 한 사람만 누리랴.
너희 중서와 함께 즐기리라. 지금 4월 21일 날이 세기 이전을 기하여 모반되어 모반 자손 모살 구매 조부모 부모 처첩 모살부 노비 모살주 고독 연매 모고 살인 범 사죄 및 강절도 간장 강상 죄인으로 영속 정속 안치를 제외하고는 발각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판결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일체 사유의 특질을 내려 면제한다. 감히 사유전의 일을 고발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 처벌하리라.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작업을 더하며 자궁한 자는 대가한다. 흘러넘치는 은택의 도움을 받아 옛날에 물든 더러움을 씻고 아내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의 모범이 되어 새로운 교화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바란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알아서 살필지어다 하였다. 진조실호 32권 중종 13년 4월 2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진창군 강혼이 아래기라. 전에 신의 어미 나이 70세 이전인데 독자로서 복양해야 하겠다는 뜻으로 정설을 했으나 윤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감히 번다이 다시 아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신의 어미 나이 이미 72세라 쇠병이 날로 깊어가고 좌우에 복양할 사람이 없으니 귀양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독자로서 어버이 나이 70세가 지났으니 귀양할 생각은 간절할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벼슬에 있으면서도 간혹 건진할 수 있으리라 믿기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윤조 7월 32권 중종 13년 4월 2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신숙회는 과음으로 직서를 패했고 이 맹우는 광패하기 짝이 없으며 성희옹은 탐호하고 부끄러워할 줄은 모를 뿐 아니라 불효 불우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 성이한이 생존하였을 때 그 어미가 희한에게 종 하나를 허겁하자 희옹이 곧 성내어 그 어미에게 불효하였으므로 희안은 통곡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희안이 형이 되어서 그 어미로부터 종 하나를 얻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희옹의 소행이 이와 같았으니 그 인색하고 야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에 개성 경력이 되었을 때 상인들의 물화를 많이 받았으니 바라건대 사류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이 보원은 용렬하고 비루하며 이 윤형은 행실이 경박하여 사유에 불납하며 이수는 용렬하여 장관에 불납하니 바라건대 모두 채직하소서 하고 간운이 또 아뢰기를 함경부터 절도사 권승은 잔인하고 흉포하여 많은 사람을 살상함으로 이미 인심을 잃었으며 사절들도 신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성부사 김양필도 잔인하고 포악하여 거쳐간 곳마다 살상을 해서 사람으로선 차마 못할 일을 자행하였는데 원성은 지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수되었던 부사 박세영도 잔인하여 소복시키지 못하고 채직되었는데 양필은 세영보다 더 심합니다. 대저 육지는 중요한 지역이라 의당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찌 이와 같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모두 빨리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희옹이 종 하나 때문에 불의와 불우를 범했다면 의당 사료에 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집안의 일을 타인이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겠는가? 신숙회는 비록 술 마시기를 좋아하기는 하나 어찌 이를 보지 못하기까지 하겠는가? 권승과 김양필의 일에 대해서는 무인이라 대부분 잔인하여 자상한 사람이 적다. 이 두 사람 무신 중에서 가장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진의 책임을 맡겼으니 어찌 채직할 수 있겠는가?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 7월 32권 중종 13년 4월 2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조하의정 신용계가 아뢰기를 근자의 재변이 날로 심해갑니다. 성상께서 아시는 바 종묘의 일이 더욱 놀라우니 이는 모두 신등의 한 일이라 사리에 부당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밤낮으로 지기에 있음을 미안하게 여기나 또 본다하게 아뢰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 고유제를 행하지 않고 대제를 행한 일에 대해
물론이 모두 옳지 않게 생각합니다. 신등의 지금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나 조정의 법을 받들어 준행하면 반드시 크게 잘못되는 일이 없으리라 여겼는데 물론은 모두 변통과 진작이 없는 것이라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래서 신등은 늘 사직하였으나 연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현량한 사람을 택하여 제보에 두고 신등을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시종하는 신하가 이를 논란하는 것은 이를 만들기 좋아해서가 아니요 대신이 가하다 불가하다는 건 역시 국사를 위함이다. 대개 조정은 인화를 어tom으로 삼는 것이니 서로 달리 생각하지 말라. 경등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 10월 32권 중종 13년 4월 2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조광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하 이를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에 논할 바 인물이 매우 많다. 대저 인물을 진퇴시킴이 또한 중대한 일이니 대신과 전조가 같이 의논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인물의 현부는 신등이 실로 알 수 없으나 조공기는 청렴하고 신중함이 그 마음이 순직하여 3대의 사람 같은데 다만 시비를 가리는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공조는 채직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장령 정사룡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나무는 대업으로 군액이 몹시 많은데 절호가 80여호나 되고 보인도 역시 많이 채우지 못하므로 과장된 숫자를 가지고 일족 전린에게 추세합니다. 이 때문에 그 철을 읽고 유리하는 자가 많고 따라서 촌락이 폐허로 변한 곳이 있어 백성들의 원망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하오며 또 들으니 태인 등의 업도 이와 같은 곳이 많다 합니다. 그중 궁궐 안에서야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알겠습니까? 조정의 대신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서 그 군액을 줄여 백성의 원망을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군인이란 실로 국가의 원기인데 평일에 그 숫자를 허장해 놓으면 갑자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대신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중조 10월 32권 중종 13년 4월 2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주청사 이계명 부사 이사균 검찰관 문관 통사 이화종 동백형 등에게 노비와 천지를 차등 있게 하사하다. 중조 10월 32권 중종 13년 4월 2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 10월 32권 중조 13년 4월 23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이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박백은 신숙회 박수강은 채직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10월 32권 중종 13년 4월 23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전지를 내리다. 나라에는 향사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시인의 감응은 원래 두 가지 이치가 없어 그 정성이 있으면 향내 속에 신이 내려와 흠향하게 되고 그 정성이 없으면 전혀 흠향하지 않게 된다. 정성이 지극할 때는 신이 있는 것 같이 공경하게 되고 소홀함이 극심할 때는 자성조차 신에게 올리지 않는다. 근본을 보답하고 주군이를 추모하며 민덕을 두터워지고 제사를 무익하다고 말하면 천심이 그를 싫어하게 되어 그 보응이 상스럽지 못할 것이니 삼가지 아니하랴. 나 소자가 외람되이 백신의 주가 되어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항상 원망을 얻을까 염려하였으나 쌓은 정성이 믿업지 못하고 덕이가 박한 사람이라 비록 사전에 유의하나 예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경계하기를 독실히 하나 도리어 형식만을 이루게 된다. 그 제목 연결의 의식 천관 축고의 예식 자성 희례의 재무 복의 악현의 기구 불면의 폐의 수식 승강 배괴의 절차를 엄숙하고 정결하게 하여 예제에 맞게 못하고 낡은 인습을 쫓아 소홀하게 하고 만홀하게 한 일이 많이 있었다. 그리하여 신이 흠양하지 않고 견책을 자주 내려 괴이한 일이 빈번히 풍년이 들지 않으니 비록 유사가 직사를 받음에 게으르고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하겠으나 그 원인을 궁구하면 실로 내가 성경에 독실하며 몸소 솔선하기를 힘쓰지 못한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 허물을 생각하며 황공하여 가슴을 애는 듯하다.
오직 너희 예관은 지금부터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아 모든 사전의 일을 엄숙하고 정결하게 성실을 다하여 관장하고 구습을 인습하여 경솔이하는 습성을 버림과 동시에 전보다 배나 정성을 더하라. 일에 밟지 못한 사람이 헌관, 집사 등에 많이 섞여 차견되었다. 향사의 경홀함도 이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후에는 잘 가려서 차견할 것을 예조 2조에 말하라. 정조실록 31권 정조 13년 4월 2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강이 나아가다 지평정 응이 아래거라. 한당 이후로 국세가 위태로워진 것은 모두 외척의 권성 때문이었습니다. 대개 권세의 연주를 대고 환관들과 공모하여 굳게 한 통속이 되어 간악한 일을 서로 도와 일으키니 환란이 어찌 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양기 같은 사람이 환관을 통해 그 간특함을 자행하여 권세가 높아지니 동시대 사람으로 중용을 행했다고 일컫는 호광 같은 자도 그 위세에 눌려 항의를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를 추승하였으며 또 양훈 같은 자도 유자로 자차했으되 왕망의 시대를 당하여 구제하고 바르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도리어 그를 지어 왕망을 찬미함으로써 찬탈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선비의 지도가 바르지 못하면 권세에 말려들지 않을 자가 적습니다. 지금 궁정의 문안 같은 일에 외인이 그로 인해 쉽게 통할 수 있으니 지금 지조를 잃은 사람이 필시 밤낮으로 엿보아 내적에 붙어서 성심을 고혹하고자 그 틈을 노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그 실적을 부리게 되면 또 화 또한 클 것입니다. 영명한 임금이라면 지기가 강하고 본원이 이미 굳음으로 이와 같은 무리가 쉽사리 고혹시킬 수 없겠으나 만약 어리고 나약한 임금이라면 곧 그 간교한 실책을 시험하여 모함하기를 획책하리니 인주가 마땅히 원대하게 그 모책을 세워서 후사라 하여금 혹시라도 그 실책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척과 환관은 역대를 통하여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외척은 비록 난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도 그를 제지할 방법을 알면 예방할 수가 있지만 환관은 평시에도 교통할 수 있어 난을 일으킬 수 있는 자이다. 지난 반정 초기에 성윤이 기세를 펴므로 민번 같은 자가 추종했던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지금에 와서도 이와 같은 일이 꼭 없으리라고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정응은 아래기라. 소인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한갓 눈앞의 이익만 일삼습니다. 그러므로 간사한 자를 등용하고 선유를 모함하여 온갖 방법으로 중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군자는 뜻하지 않은 화를 입고 벼슬에서 물러갑니다. 예로부터 소인이 이를 맡아 하면 군자는 참혹한 화를 입었고 군자를 등용하면 소인은 다만 쫓겨갈 뿐이었으니 군자는 소인을 원만히 대하고 소인은 군자를 너무 심하게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늘에 실직한 사람이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 쌓인 원한의 독이 만일 후일에 터지게 되면 군자가 조정에 쓰이지 못할 뿐 아니라 환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신이 된 이가 호의에 밝아 공평하게 무마하면 공론이 이로부터 행해지고 화폐가 끝내 생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상상께서는 집념하소서 하고 정은 이 힘 있는 아래기라. 경륜에서 널 말씀하시기를 환관은 가까이 말고 복례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만 상상께서는 한갓 고사만 끌어다 댈 뿐입니다. 지금 들으니 왕자를 접대할 때 환관을 왕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투화하게 하게 하고 상도 똑같이 내린다고 합니다. 무릇 환관을 대할 때 처음에는 비록 진압하지 않아도 한때 기희가 좀 낫다 하여 임금이 그를 허여하면 점차 상상의 총명을 가리게 됩니다. 예부터 환관은 기술을 가지고 임금의 비위를 맞추다 끝내 임금을 고혹시키는 자가 많으니 물론 환관을 임금 앞에서 경계하고 개책하게 하지 않고 왕자와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게 하면 이들은 반드시 이로부터 엿보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이들과 친합하지 마셔서 틈을 엿보는 마음을 막으소서 하고 영사 신용계는 아래기를. 신은 이 일을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임금이 어찌 기희로서 그 무리를 보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어진 환관이 많지 않거니와 비록 어질다 하더라도 그 소임이 있으니 예의에 어긋나게 보아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아랫말이 몹시 타당하다. 내가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다. 왕자를 인접하며 허대할 수 없었고 투호는 얘기라고 생각하여 왕자로 하여금 투호하게 한 것이며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관에게 같이 하도록 명한 것이다 하였다. 정응이 아뢰기를 신도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만 신료들이 만약 이를 듣는다면 모두 흩어져 떠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학문에 독실하게 뜻을 두고 항상 허물이 없기를 바라시면서 도리어 이와 같은 일이 거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니 외인이 만약 이를 안다면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환관들은 밤낮으로 텀을 엿보고 있어 그들과 한번 접촉하면 비록 뒤에 조금 더 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엿보는 마음은 끝내 아주 끊어지지 않게 되어 반드시 말하기를 전하께서 좋아하시는 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미 실수한 일은 할 수 없거니와 바라건대 전하께서 반드시 개심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고 시간관 김정국이 아뢰기를 환관으로 대객을 삼는 것은 오히려 가하거니와 왕자와 짝지어 투하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왕자는 곧 지존의 유체이므로 결코 그 명분을 문란시킬 수 없습니다. 옛날에 당현종이 오왕장을 설치하여 동침하게 해서 형제간에 위하는 모습을 사관에게 다 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상께서 종신을 접대하심에 사관도 입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참작가 문건이 아뢰기라 황관의 투호를 외인은 아는데 정우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정에 관계되는 일이 이와 같이 된다면 그 피해가 필시 많을 것입니다. 총명한 임금이 하신 일을 사관, 시종이 모른다면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총망중이라 미처 요량할 사이가 없었거니와 이와 같이 살펴 규관하니 후에는 반드시 하지 않으리라 하였다. 준조 7월 32건 중종 13년 4월 2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언호가 배사하니 상이 인견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본도는 인심이 옛날같이 못하고 풍속이 투박하며 학교가 퇴폐하고 해이해져도 교수나 혼도가 된 자는 그 직분에 게을러서 묘사가 무너지기까지 하여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경은 이에 힘쓰라 하였다. 중조 7월 32건 중종 13년 4월 2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32건 중종 13년 4월 24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황보겸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안처명, 심광문, 안숙, 나집, 정수강, 이충, 예난종, 최맹호, 이윤형 등은 아랜대로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32권 중종 13년 4월 25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학 연의를 강하다가 양기가 사대부를 살해한 대목에 이르자 상이 이르기를 동안 천년에 광무 황제가 법도를 밝혀 일대의 절의를 길렀다. 그러므로 그 후에 비록 권신이 세도를 잡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나 강직한 논란이 사대부들 사이에 끊이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 세웠으니 임금이 어찌 전리를 배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특징간 손주가 아뢰기라 이는 참으로 왕자의 격언입니다. 그러나 알기는 어렵지 않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우니 바라건대 더욱 살피소서 하였다. 중종 7월 32권 중종 13년 4월 25일 개사 두 번째 개사 대간이 황보겸 등의 일을 아뢰고 또 간언이 아뢰기를 김양필이 지금 온성부사가 되었습니다. 온성은 잔업인데 양필은 성품이 잔혹하여 그 고를 소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채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권성은 채직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32권 중종 13년 4월 25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하늘이 임금을 낸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다. 임금이 혼자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관을 설치하고 직책을 분담하였으니 이건 역시 백성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힘써야 함은 물론이요 신하 역시 힘써야 한다. 초나라는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오직 어진 사람으로 보배를 삼는다 하였듯이 그 목을 많이 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의 어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게 좋은 정치를 이룩할 수 있으니 착한 자가 조정에 두루 포열되어 있으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어진이를 구함이 가장 큰일인데 근래는 어진이 구하기를 성심껏 하지 않기 때문에 어진이가 이르지 않는다 하니 참장한 이성동이 아뢰기를. 어진 사람은 과연 국가의 원기입니다. 임금은 모름지기, 호의에 밝아 어진이는 독실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어지지 못한 일은 멀리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학문이 고명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러하다. 군자와 소인은 훈유를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알기가 몹시 어렵다. 만약 군자가 위에 있고 소인이 밑에 있게 되면 어찌 고명한 임금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아니 시독관 이 기준이 아르기라. 근자의 성상께서 학문의 뜻을 두고 계심으로 아랫사람도 흥기되는 자가 있습니다. 전날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소학 한 책으로 한도의 사람을 흥기시켜서 그 추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돈의 사람이 혹은 과거 공부 외에 특별히 즐길만한 것이 있는데 하필이면 문장과 자구를 찾아내 논리의 자료를 삼겠는가 합니다. 대저 한 시대의 승성하는 바는 위에서 행하면 아래는 반드시 따라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국이 갈려갈 때 그를 대강하는 어떤 산호가 소학의 도의 뜻을 두고 곧 글을 지어 안국에게 올렸습니다. 그것은 의리가 광명하여 천성에서 나온 것이요 용렬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거늘 그 뜻은 이 천지 사이에 부자 군신의 도가 발라야 천리가 바르고 인도가 서는 법입니다. 폐조 때 인도의 기강이 무너졌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성상께서 오늘의 모범을 세움의 뜻을 두니 사상과 조정의 대신들도 힘써 성상의 뜻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신이 그 글을 보고 흐르는 눈물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복리의 경우도 오히려 이와 같이 쉽게 흥기하는데 더구나 사군자이메리까 대저 정치의 실행은 반드시 기회가 있는데 근자의 성상의 소행에 견제가 있으니 이는 진실로 사군자들이 의심하는 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풍화는 학교로부터 비롯된다. 안국은 학교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였다. 기준이 아르기라. 대저 근자의 성상께서 학술에 힘을 써서 정사에 시행하고 있으나 신은 성상께서 참으로 학술에 힘쓰셨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 경련에 납치는 일로 보더라도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경련을 고라심이 또한 잦았고 지금은 해가 길어졌는데도 삼시에 나오지 않으시며 또 야대도 없습니다. 학문의 공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잠시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혹 불시소대하여 힘써 강론하여 덕성을 기르심이 또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빨라 벌써 춘추가 많으시니 당연히 촌음을 아껴야 합니다. 이것이 신이 애석히 여기는 것이라 감히 의논들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 7월 32권 중종 13년 4월 25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전개하기를 군각 서책 약제야 어쩔 수 없이 상국에서 사들여야 하지만 그 외에 토산이 있으니 사들일 필요가 없다. 나라에서 무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사들이 이것을 빙자하여 방자히 횡행한다. 그 권한을 막아 폐단을 없애고자 하니 해저 및 정부에 물으라.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의장에 당물을 많이 사용하니 장차 어떤 물건으로 대처하는가 의논하여 아래라. 또 이희옹의 전국공신 삭제에 대한 가부도 함께 의논하라 하니 영의정 정광필 진천군 강혼 판중추부사 김전 좌참전 유담년 우참전 최숙생 호접판서 고형산 참판 이자견 참의 김갱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나라에서 쓰는 의장에서 양산 연식 같은 것은 향주로 물들여서 쓸 수 없고 의복의 골룡포와 잠룡의 초단도 향직을 쓰는 것이 좋기는 하나 우리나라 실로는 짤 수 없으니 부득이 중조로부터 그 실을 무역해야 합니다. 또 주름을 꾸미는 실과 장책에 하는 실은 향사로 대용할 수 있습니다. 석선 필단 역시 면조로 대용할 수 있으나 향사는 백성에게 분정한 뒤에 쓸 수 있으니 이것도 폐단이 있습니다. 어찌 통사의 작폐로 인해 어복을 폐지하겠습니까? 대용할 수 있는 실은 그만두더라도 직조선은 중조로부터 무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표류의 상사만은 지금 모두 토산을 쓸 수 있으니 부질없이 중조로부터 무역할 것은 없습니다.
요는 나라에 저축된 단피를 참작하고 해주로 하여금 가감하여 무역하게 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그리 하라 청교하였다. 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신하로서 하찮은 공로로 혼적에 올라더라도 일단 옳은 이상 사직에 관계되는 대죄가 아니라면 어찌 함부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공신을 삭작하자는 의논이 당대에 나아오니 추계하자는 의논이 없는 세대는 없으나 이렇게 하고서야 백성에게 무엇을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이 희옹의 일이 비록 윤장과 같으나 지금에 와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장순송, 남군, 안당, 고영산, 유담년, 최숙생의 의논도 같았다. 신용되는 의논들이기를 패주가 손위하는 날 희용등이 먼저 버리고 또 비한 일은 신이 유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패주는 크게 임금이 도리를 잃어 종선은 의지할 곳이 없었고 천명과 인심이 이미 성주에게로 돌아갔으니 희용등이 나간 것은 불가피한 사세였을 것입니다. 단지 윤장 등은 금원에 숙직하다가 의지할 데 없이 황급해진 임금을 버리고 자신만 보존하기 위해 쟁걸음으로 도망친 죄를 적용한 이미 훈적을 삭탈하였습니다. 희옹의 처사가 만약 윤장 등과 같다면 훈적의 삭탈 여부도 역시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 손주의 의논도 같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 의논은 식자들이 통쾌하게 생각했다. 상은 광필의 의논을 따랐다. 광필은 또 아뢰기를 신이 한 가지 일로 두세 번 논집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 같으나 천구로 인재를 뽑는 일에 대해서는 신이 밤낮으로 생각해보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비록 대현인이라도 과장에서의 득실은 기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관에 있는 생원으로 어지지 못한 자는 그만이거니와 시설을 성독하여 나라에 쓰이고자 하는 자는 내 임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어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임금이 세상을 어루만져 어진 사람을 모두 등용하고자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상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신이 억지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뜻이야 좋습니다. 그러나 가령 여러 사람의 뜻에 하고자 하는 일이 맞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 다른 과목을 두어 인재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임금이 인재를 취하는 도의에 크게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곳에서 그 가부를 문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참고로 인재를 뽑는 일이 어찌 큰 잘못이겠는가? 관에 있는 유생에게 보국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금년에 사람을 첨가해 시험한다면 다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니 관에 있는 유생들은 부단하게 생각할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고집하여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 번 하는 일이라 해로울 것 없으리라 본다. 아랜 뜻을 대신에게 묻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강원, 장순손, 김전, 남건, 고영산, 이유청, 손주는 의논들이기를 참고로 인재를 뽑는 것은 그 명칭이 좋으나 그 실제를 궁구하면 언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제 행을 겸비한 사람은 되게 적은데 혹은 행실은 고상하나 재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재주는 좋으나 행실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 행으로 첨가하고 뒤에는 문예로 뽑는다면 그 사이에 본의를 잃는 일이 많아 행실이 고상한 자가 모두 합격하기를 기필할 수 없을 것이며 덕행을 앞세고 문예를 뒤로 하려는 본의의 어긋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송조의 정명도, 주문공은 공맹 이후 도통을 전한 분인데 모두 과거를 거쳐 출신하였습니다. 그러니 과거로 인재를 얻는 것이 어찌 한나라 때의 효령과 현령과만 못하겠습니까? 수나라 이후 역대로 과거를 폐하지 아니한 것은 까닭이 있어 그러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청거된 사람은 다 녹용하고 있고 그 중에 재행이 겸비된 사람은 스스로 유사의 시험에 나와 과목에 이름을 올리게 되니 별도로 한 가지 과목을 세워 예법을 변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안당은 의논드리기를 식령 과거는 그 규칙이 있으니 그대로 성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신은 조정대로부터 정해진 규칙이 없고 옛날에는 현량과 방정과 효령과가 있었으니 지금 재행이 겸비된 자라 첨가해 어진 사람을 얻는다면 이는 예법에 의해 인재를 취하는 처사이니 이 역시 좋은 일입니다. 하고 최숙생은 의논드리기를 천거 시취에 대해서는 전일 경년에 입시한 신하가 이미 시행할 만한 것을 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시행할 만한 일이라 이미 정교를 내렸는데 지금 또 중지하며 정령이 일정하지 못하지 아니한가 시행해도 무방하니 이를 속히 시행하라 하였다.